안녕하십니까, 박희환입니다. 오늘은 사미인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사의 내용을 배울 것인데, 본사에는 사계절, 즉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른 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봄과 여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본사, 임을 그리는 마음이죠. 참 우리 작가가 임금님을 참 사랑하시는가 봐요. 봅시다. 동풍이 건덕 불어 적셔를 헤쳐내니 창밖에 신금매화 두세 가지 피었어요. 가뜩 냉담한데 암향은 무사이고 황혼의 다리조차 벼맡에 비치니 느끼는 닷 반기는 닷 님이신가 아니신가 겨매화 꺾어내어 님 계신데 보내오죠. 님이 늘 보고 어쨌다 느끼시고 해석본 읽겠습니다. 봄바람이 문득 불어 쌓인 눈을 헤치느니 창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 피었구나. 가뜩이나 쌀쌀하고 담담한데 그 풍겨는 향기는 무슨 일인고 황혼의 달이 따라와 베개머리에 비치니 느껴 우는 듯 반가워하는 듯 하니 임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를 꺾어내어 임 계신 곳에 보내고 싶다. 그러면 임이 너를 보고 어떻다고 생각하실고. 네, 읽었습니다. 자, 춘원이죠. 매화를 꺾어서 님에게 보내고 싶다 뜻입니다. 자, 봅시다. 동풍이 건덕 불어. 잠시만요. 자, 봄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 첫 번째 동풍, 그 다음 매화, 이화, 행화, 그 다음에 오얏꽃. 이런 것들은 봄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동풍은 봄바람이고요. 매화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화는 백꽃입니다. 백꽃. 행화는 살구꽃이에요. 살구꽃. 자, 오얏꽃은 뭐냐면 여러분 자두 먹어봤죠? 자두꽃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 나왔죠? 도화가 있습니다. 도화는 뭘까요? 네, 복숭아꽃입니다. 그러면 도하면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네, 무릉도원입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유토피아죠. 그죠? 서양에서는 유토피아, 동양에서는 무릉도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좀 지우겠습니다. 화자가 님을 많이 그리워하는가 봐요. 볼까요? 동풍이 건덕 불어. 즉 봄바람이 불어왔다. 적설 헤쳐니 겨울 동안 쌓인 눈을 헤쳐냈다는 것은 봄바람이 불어서 쌓인 눈을 다 녹이고 없어지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때 매화가 피네요. 창밖에 신금매화 두세 가지 피었어라. 이때 매화는 그냥 계절적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의미가요 부여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는. 왜 그럴까요? 그냥 눈들려 보니까 창밖에 매화가 피어 있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걸 보고 무슨 의미를 집어넣고 하는 게 아니고
아, 피었구나 하고 인지를 합니다. 인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 인식하기 전입니다. 즉 매화에 의미를 부여하기 전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보세요. 가뜩 냉담한데, 가뜩이나 쌀쌀하고 답답한데 암향은 무슨 일인고? 암향, 은은하게 풍기는 향기입니다. 은은하게 풍기는 향기를 암향이라고 해요. 그럼 어떤 암향입니까? 네, 매화향기죠. 매화향기가 났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인가? 즉 매화향기가 이렇게 내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있구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됐죠?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매화향기가 은은히 코에 스며드는데 그때 황혼의 즉 해질 무렵의 달이 나를 쫓아와서 베개 머리 위에 비친다 이렇게 나왔죠. 자, 고전문학에서 해, 달, 별, 별은 특히 북극성입니다. 북극성. 그러면은 고전문학에서 해, 달, 별이 나오면 무엇을 상징한다? 네, 임금을 상징합니다. 즉 황제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지워도 되겠죠? 네, 지울게요. 그러면 이 임금을 상징하는 달이 나를 쫓아와서 벽의 머리 위에 쫙 비칩니다. 아하, 임금님의 손길을 느끼네요. 그죠? 물론 진짜 손길이 아니에요. 달빛입니다만은 결국은 임금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느끼는 듯이 반기는 듯이 님이신가 아니신가? 결국 님을 느낀다는 얘기죠. 님을 보고 생각하고 반가워한다는 뜻이죠. 그죠? 네. 그래서 작가가 뭐랍니까? 저 매화를 꺾어내서 님 계신데 보내고 싶다 하죠. 이때 매화는 작가의 분신입니다. 작가가 굉장히 재주가 많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임금님을 사랑하고 또 임금님께서 사랑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 나와서 이별하게 된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뭔가 상징물을 보내고 싶은데 그것이 마침 뭐다? 매화입니다. 매화가 뭐냐? 절개, 지조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매화를 보내는 순간 임금님께 당신을 위해서 충성을 다 바치겠다, 절개를 지키겠다, 지조를 지키겠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매화를 꺾어내어서 님 계신데 보내고 싶다. 무슨 뜻입니까? 님께서 이 매화를 보시고 이 작가의 마음이 변함이 없이 항상 충성된 마음, 절개에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그렇게 이 매화를
보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염려가 있죠. 님이 늘 보고 어떻다 느끼실고, 너가 누굽니까? 매화죠. 너가 했으니까 바로 의인법이죠. 님께서 늘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 아이고 반갑다 이렇게 생각하실까? 참 그립다 생각하실까? 아니면 내 쫓아 버릴까? 여러가지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작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매화를 보내고 싶다고 얘기한 겁니다. 됐죠? 보면 딴 거 없네요. 뭐 임금님 보고 싶어요. 그죠? 뭐라고요? 임금님 내가 보고 싶어요. 매화를 꺾어서 보고 싶어요. 매화를 꺾어서 내가 보내면은 나처럼 반겨서 맞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여기에요. 님이 늘 보고 어떻다 느끼실고, 즉 쉽게 말하면은 작가 자신의 지조, 절개, 그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생각해달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작가 지역입니다. 확대 해석인가요? 그리고 백성을 생각해 달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내포입니다. 이거는 확대 해석했을 경우요. 결국은 작가는 자신 입장을 대변했기 때문에 이게 맞겠죠. 작가 자신의 지지와 절개를 생각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예. 좀 지울게요. 그걸 볼까요? 가뜩 냉담한데부터 벼맛에 비치니는 가뜩이나 살살하고 담담한데 은근히 풍겨오는 향기는 무슨 일인가? 황혼의 달이 따라 베개머리 비치니 했죠. 자, 암향은 매화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작자의 변함없는 충신성을 얘기하고요. 다른 임금을 상징하는 거예요. 볼까? 해달별, 특히 북극성입니다. 고전문학에서 대부분 임금을 상징하는 단어로 보면 됩니다. 특히 관동별곡에서는 달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백년아, 흰백자, 연꽃연자. 그래서 흰 연꽃이라는 뜻입니다. 달을 흰 연꽃에 비유한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저 매화 꺾어내어 님기신데 보내오자.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뜻입니다.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그죠?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을 형성한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매화는 뭐냐? 화자의 분신입니다. 지조와 절기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니민을 보고 어떻게 느끼실고 했죠. 매화 같은 나의 충정을 알아주실는지 하고 의문을 표현했습니다만 임금이 나를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너가 누굽니까? 매화를 의미합니다. 의인법이죠. 화자 자신을 의미합니다. 됐죠? 네. 그래서 봄을 보면은 님께 가고 싶다. 님을 너무나 그리워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여름 볼까요? 곧 뛰고 새님난이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 정하고
휴망이 피어있다.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니 가뜩 실험한데 나는 어찌 기릇된고 원한금 벗겨놓고 오색선 풀치네요. 금자이 변하시어 님의 옷을 지어내니 슈품은 가니와 제도도 가져시고 산호수 지경 위에 백옥함을 담아두고 님에게 보내려 님 계신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멀기도 멀구나. 천리 말리길에 니라수 차였고 니그는 열어두고 날인가 방이실까. 볼까요? 꽃잎이 지고 샘이 나니 녹음이 우겨져 나무 그늘이 깔렸는데 비단 포장 슬슬 깔렸고 수놓은 장막만이 드리워져 텅 비어있다. 연꽃 무늬가 있는 방장을 걷어놓고 공장을 수놓은 병풍을 둘러두니 가뜩이나 근심 걱정이 많은데 나는 어찌 길든고 원앙새 무늬 같은 비단을 베어놓고 오색실을 풀어내어 금으로 만든 자루여서 이의 옷을 만들어내니 솜씨는 말할 것도 없고 격식도 갖추었구나. 산옷으로 만든 지게 위에 배옥으로 만든 함에 담아 얹혀주고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신 곳을 바라보니 산인지 구름인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말리나 되는 머나먼 길을 누가 찾아갈고 가거든 열어두고 나를 보시듯이 반가워해 주실까. 네, 여름입니다. 좀 어릴 때 길었죠. 임에 대한 알뜰한 정서입니다. 많죠? 이게, 그죠? 자, 볼까요? 여름. 꽃이 지고 새잎 났습니다. 야, 꽃 지고 새잎 났네요? 그럼 녹음이 깔렸어요. 그럼 뭡니까? 여름이죠. 여름을 의미합니다. 잠시만요. 나위 적막하고 휴망이 피어있다. 요거는요, 지금 자신 있는 방이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부각시키죠. 그죠? 외로움을 부각시킵니다. 부각시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니 있죠. 연꽃무늬가 수놓아진 병풍을 걷어내고 공작을 수놓은 병풍을 탁 펼치니까 그렇지. 가뜩 실험하는데 나는 어찌 기득된 거죠. 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어찌 기득된 거. 이게 여름날, 그죠? 여름날 해가 길죠. 밤이 짧습니다. 여기서 하루의 변화, 계절의 변화를 표현한 구절이 나온 것입니다. 가뜩 걱정이 많은데, 실험은 걱정이죠. 한데, 가르치죠. 하다는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걱정거리가 많은데, 날은 왜 이렇게 기냐? 이것입니다. 날은 어찌 기득던 거? 날은 왜 이렇게 기냐? 그런 뜻이에요. 날이 기니까 버티기 힘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원한금 보여놓고 오색선 펼치네요. 원한금침들 맞죠? 네. 원한금침은 뭐냐면은 원앙새가 새겨진 이불, 즉 부부끼리 듣고 자는 이불을 원한금이라 합니다. 그런데 작가 말고는 옆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앙금침, 즉 원앙이 새겨진 이불을 펼쳐놓고
오색시를 풀어냅니다. 그럼 개전한 뜻이죠. 어떻게 개전할까요? 그런데 보세요. 글자의 견하이셔 님의 옷 지어내니 했죠. 뭘 만들었다고요? 님의 옷을 만들어냈네요. 님의 옷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자, 금자희 견하이셔 무슨 뜻이에요? 네, 금으로 만든 자로 칫을 지어서 님의 옷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보니까 슈품카니와 제도도 가잘시고, 즉 무슨 뜻이에요? 솜씨, 손으로 만든 솜씨는 말할 것도 없고 격식도 뭐 다 갖추었다 뜻입니다. 자, 요거는 시험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신의 재주를 누구한테 보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재주를 칭찬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자성으로 자화자찬이라 합니다. 자기가 해놓고 자기를 칭찬해. 그러니까 자화자찬이죠. 자화자찬. 누구 옷을 만들었습니까? 님의 옷을 만들었잖아요. 너무너무 잘 만들답니다. 그래서 함부로 놓아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산호로 만든 지게 위에 그 위에 있는 배곡함에다가 집어넣어서 보관합니다. 얼마나 귀했으면 배곡함에 담아서 그렇게 보관을 했을까요? 그죠? 님에게 보내려고 님 계신데 바로 이제 님 옷을 다 만들고 준비가 다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님 계신 곳에 바라보니까 아이고 이상한 게 있네요. 산인가 구름인가, 산인가 구름인가, 멀기도 멀다 이러죠. 이때 산과 구름은 사랑의 장애물입니다. 사랑의 장애물. 무슨 뜻이냐?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과 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게 있죠. 약수라고 들어봤죠? 약수. 흔한 흔해 규원가에 보면은 님과 나 사이에 무슨 약수 가립관데 이런 말 나옵니다. 그때 약수. 그 다음에 견우와 직녀 1년 1도 한 번씩 만나죠. 어디서 만납니까? 은하수. 은하수는 1년에 한 번씩 만나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약수는 뭡니까?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은하수도 그런 장애물이지만은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만나잖아요. 그런데 작가는요, 자기 눈앞에 펼친 산과 구름을 장애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 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장애물. 됐죠? 설명됐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옷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간락하니까 산하고 구름도 끼었고, 그 다음에 천리말리 길히 밀에서 차였고, 저 먼 거리 님과 내가 떨어진 거리가 천리말리라고 나오네요. 천리말리 떨어진 그 길을 어떻게 누가
찾아갈 것인가? 지금은 갈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배옥함을 님에게 보내게 된다면, 그 다음 보세요. 네 것은 열어두고, 즉 배옥함이 나 대신에 가면은 열어놓고, 그 다음 나처럼 반가워해 주실까라고 얘기합니다. 왜? 유배 온 신하이기 때문에 임금이 잘 생각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지어 보내준다. 즉 사랑의 징표를 보내면은 임금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처럼 여겨 주실 것인지 그게 궁금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님의 옷을 만들으세요. 그런데 산과 구름이 끼는 바람에 못 갑니다. 가더라도 뭡니까? 어떻게 가요? 가더라도 과연 그것을 님께서 보시고 나처럼 여겨 주시겠나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제발 좀 열어서 내 옷을 보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봄에는 뭐 합니까? 매화를 보내고 싶다 했죠? 여름은 뭡니까? 여름에는 옷을 보내고 싶다 했죠. 옷. 그러면은 매화와 옷은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님을 만나기 위해 동원되는 사물들입니다. 그죠? 님을 만나기 위해 동원되는 사물들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약해보면은 이렇습니다. 나위 적막하고 해서 둘러두기인데 굉장히 외롭죠.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공장을 받고 드는 것은 뭡니까? 고독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벗어나고 싶다는 뜻이에요. 벗어나고 싶다. 자, 산인가 구름인가 멀기도 멀시고 나오죠? 이거.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산과 구름은 자신과 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결국 산과 구름은 간신 또는 정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신들이 임금님의 총명을 가리고 있습니다. 안 보이게끔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어지럽구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작가는 유배가 온 상태이지만은 내 나라를 걱정하고 있죠. 임금을 걱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금이 자신을 불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